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 주실 건가요? 오늘은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팔방민과 물린개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학개미님들을 위해서 엔비디아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서학개미님의 엔비디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를 서학개미님 순으로 잡았어요. 테슬라까지. 우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죠. 테슬라는 잠시 후에 2차 전지 분석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 엔비디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경고의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든가. 전혀 이렇게는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급등 랠리한 엔비디아의 신중론도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낙관론은 우세하다라는 쪽이고요. 서학개미님들이 요즘 재밌답니다. 우리나라 국장을 탈출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담았더니 수익이 잘 난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 좀 10% 남았다고 또는 좀 더 남았다고 일찍 들어간 분들이야 수익률이 많이 남았지만 나중에 쫓아간 분들은 수익률이 좀 적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또 경고 메시지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도 미국 엔비디아의 투자 등급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하향을 했다는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한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야, 엔비디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세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13번째 팔방민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영구 대표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가격은 아니지만 10달러부터 출발을 한 거죠. 10달러부터. 원래는 100달러부터 출발을 했겠죠. 근데 액면 분할을 해서 10달러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이 14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10달러에서 140달러, 즉 14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14배. 결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갖다가 땡겨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도 14배 정도라는 건 상당한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반드시 뭐가 벌어지냐면 이격이 과다되는 괴리율이 벌어집니다. 이격이 과다돼 있어요. 이격이 과다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여기 팔방민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때 140달러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진짜 많이 가면 150달러 보인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140달러 가더니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치근덕거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이 이거를 돌파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거꾸로 떨어질 거냐 하는 건데,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올라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뭐가 되죠? 헤드 앤 숄더. 쌍봉. 또는 헤드 앤 숄더는 요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쌍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주봉이니까. 요런 식의 개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 자, 여기서 오른쪽 어깨, 쌍봉을 보이고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파하고 넘어가서 200달러를 갈 거냐? 왜냐면 200달러라는 목표치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목표치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는 140달러가 다 꺾이니까 200달러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이때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2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월가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구 대표 얘기가 맞았습니다. 140달러 정도 가면은 많이 간 거다. 그럼 이격 과다로 인해서 좀 치근덕거릴 거다. 예상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잘 보면 일봉에서도 보이겠지만 박스권의 등락이에요. 박스권 등락.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그 애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는 아무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이러다 쌍봉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쌍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네. 요거보다는 이런 식의 개념이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봉의 개념입니다. 그럼 일봉을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조심을 이제부터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볼 때 지금 이 박스권을 잘 보시면 120달러하고 130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네. 정확히 이런 라인입니다. 이런 라인. 자, 130달러를 또 돌파를 하려고 해도 돌파하지 않고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돌파하려 치면은 다시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라인에서. 네. 그래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130달러를 뚫으면 이제 140달러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130달러를 뚫으면 돌파하면 140달러로 갈 텐데 여기가 또 저항이 걸립니다. 바로 뚫고서 150달러, 200달러를 가려면요. 막강한 뭔가가 필요해요. 이슈가 필요합니다. 이슈가. 그런 이슈가 없으면 이 엔비디아는 당분간 정체된 상황에서의 박스권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점이 문제가 되냐면 이 120달러 있죠. 네. 이 120달러의 종가를 깨트리면 120달러가 깨지면 여기까지도 떨어집니다. 110달러까지도 후진을 해버립니다. 또 더는 100달러까지도 후진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100달러 수준. 이 라인입니다. 100달러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128달러니까 떨어지면 한 28달러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20% 정도 약간 넘게. 그래서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0달러가 깨지면은 일단 일부는 정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안 깨지면은 버티고 위쪽으로 좀 더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전고점 수준 근처인 130달러와 140달러 사이에서 수익 매도를 갖다가 조금 진행해도 되겠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120달러가 깨진다면 일단 정리를 하고 나와서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이 메모한 내용들 한번 사진 하나 찍어 두시죠. 이격과다로 지금은 박스권 지속 예상이지만 이격과다로 현재 단기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상승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140달러 돌파 못하면 쌍봉 또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항상 주식은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종가상 120달러 지지선을 깨트리면 110달러, 100달러까지 지지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쌍봉이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위험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물링개미님들이 있는데 2차 전지를 오늘도 볼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테슬라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분석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게 보이죠? 그동안 선을 긋는 걸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까지 딱 걸리죠. 주봉 고돌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저항선. 네, 요게 300달러입니다. 요게 300달러예요. 자, 테슬라가 제가 SBS 그 필살기 방송에서도 출연을 하면서 테슬라가 300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요 라인대가 있습니다. 300부터 400달러까지의 그 저항 라인이 좀 있어요. 네, 여기에 매물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달러까지는 보이는데 300달러부터 400달러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테슬라가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왔다는 점이죠. 그동안 2차 전지들 죽서 있던 그 상황에서 이놈이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2차 전지들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분석이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00달러까지는 저항 영향을 받으면서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위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요번에 상승폭은 300달러까지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테슬라를 봤으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그 계획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800민 8번째 시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버티기를 하거나 비중 줄이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택하라는 얘기냐? 여기다가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O 표시를 해드렸고요. LG엔솔과 LNF는 X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세모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2차 전지 우량 대형주들 중에서 봐야 된다면 일단 이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변화의 바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주봉상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주봉이니까 이 봉 하나가 한 주잖아요. 한 주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주간 동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변화 한 번 없습니다. 액면분할 이유도 똑같았고요. 변화가 없었어요. 분명히 보이시죠? 주봉상으로도.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에코프로가 일봉상으로는 변화가 좀 있었네. 그죠? 지난번에 그 6월달 초반에 반짝 한번 움직이다니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반짝 움직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쌍바닥의 논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우량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2차 전지주들은 바닥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샀다가 여기서 팔고 하는 얘기들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들어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게 뭐라고요? 에코프로? 수급이 완벽히 들어와야 된다. 근데 지금 수급이 완벽히 들어온 때가 아닙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 시점에서는 막 뚫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은 4848을 해줘야 되는 상황. 즉 여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9만원짜리가 10만 5천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조금은 아니에요. 한 10%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박스권이라고 형성을 해놓으면 거의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매수, 이런 시점에서 매도 하면은 거의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무슨 패턴이 생기느냐면 여러분들 W 패턴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가 아직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변화의 바람은 살짝 일어났지만 WW 패턴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봐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는 얘네 변화의 바람이 먼저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부터 먼저 보실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결론이 나왔겠죠. 야 그럼 에코프로를 내가 물려있는데 에코프로 BM을 물려있는데 이건 이제 버티기 들어가면 되는 거냐? 옳습니다. 버티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라? 4848을 좀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라. 매수했다 매도하고 매수했다 매도하고를 몇 번 반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놔라. 그러면 나중에 진짜 돌파하고 넘어갈 때 수익이 제법 쏠쏠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4848을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4848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4848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평단가를 내릴 수도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만 원대 안착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안착이라는 건 10만 원에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10만 원에서 안착하기 힘듭니다. 올라가면 10만 원 위만 올라가려면 매도하는 물량들 때문에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 많던 에코프로 개미들 어디 갔나? 바닥론 솔솔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닥론이 아직 아닙니다. 바닥은 바닥인데 더 이상 아래로 안 떨어지는 바닥일 뿐이지 상승하는 바닥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바닥론에서 여러분들이 현격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 지금 바닥이니까 들어가면 되겠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면 고생한다. 이런 개념이죠. 바닥론이지만 바닥에서 한동안 시간을 끌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타기 시작하려면요. 정확히 이 라인을 돌파해야 됩니다. 11만 원. 11만 원 선을 돌파해야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즉 11만 원에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정이 되어야 그 시점부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만 원을 기점으로 잡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볼 때 수급의 변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개인들이 생 바닥에다가 10만 원 딱 넘어오니까 막 매도를 칩니다. 보이죠? 60만 주 매도한 게 7월 8일 날 매도한 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또 이 매도하는 걸 거의 다 받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매수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외국인들 또 오늘 20만 주 매도했습니다. 7월 9일 날. 그 얘기가 뭐야? 한 방에 매수 안 하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도 50만 주 매수했어요. 개인들이 54만 주 매도할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을 매도하게 해놓고 그 물량들을 잡는 흐름들이 가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매도량은 적어요. 50만 주를 잡아놓고 파는 건 5만 주, 2만 주밖에 안 팔아요. 그리고 또 50만 주 잡았죠. 또 오늘 20만 주 매도했지만 그 뒤에도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싸게 모아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싸게 모아야 되니까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윗구간 올라오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좀 시켜준다는 얘기고, 또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은 잡아줘요.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냐면 에코프로에 대한 개미들의 사랑이 진짜 넘쳐났습니다. 계속 보면 줄기차게 매수해요. 떨어져도 매수고 뭐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이 종목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매도, 큰 매도들이 나옵니다. 개인들에서 이 큰 매도들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 가지게 돼요.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나타날 거고, 기관들도 따라서, 외국인들 따라서 매수하는 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이고, 그 본격적인 상승은 이런 라인대를 만들고 나서 돌파하고 11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마음의 준비를 새겨두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12월에 부자들이 쓸어 담은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12월 가격대를 한번 봅시다. 12월 가격이 얼마입니까? 30만 원대예요. 작년 12월 달에 개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쓸어 담은 가격이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 이상대에서 주로 쓸어 담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는 떨어져서 볼품없는 가격이 됐겠죠. 네. 2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1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의 바람이냐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거 봐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조금씩 틀려졌네. 보이십니까?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해요. 그 전까지는 막 일주일 이상 전 거기까지는 막 매수를 하다가 열라 매수하다가 이제는 매도를 해요. 매수하는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쳤다는 얘기죠. 지쳐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받아가져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받아가지는 게 보여요. 이제 슬슬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날짜를 보면요. 한 6월 28일? 네, 6월 28일 요때부터, 6월 27일 요때부터 매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네. 그럼 6월 27일은 어딜까요? 여기 보십시오. 6월 27일, 28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즉, 주가가 가장 쌀 때, 30만 원에 샀다가 주가가 가장 쌀 때 이럴 가격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개미님들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는 물량들을 누군가는 사는데 그 누군가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바닥에서 죽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줍줍한다는 얘기예요. 줍줍. 앞으로 떨어지면 또 줍줍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바닥이 탄탄해지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는 건 다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거는 거의 다 떨어졌다. 떨어지는 건 다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올라가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급이 완벽히 좋아져야 된다.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런 장세가 오게 될 거다. 그런 시점이 지금부터 슬슬 시작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요 어디를 돌파해야 넘어가느냐 하면요 여기가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이 오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은 우리 밑에서 사는 분들은 불타기라고도 하고 또는 저 위에 사는 분들은 물타기가 될 텐데 그런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22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렸듯이 몇 번이고 등락거듭을 한 뒤에 올라간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해준 분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22만 원 선에서는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사면 돼요. 또는 그 전에 나는 25만 원에 들고 있어. 25층이야. 250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여기 싼 가격에는 여기쯤 올라올 때 매도했다가 그러면 손실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22만 원 정도 되면. 네. 실률 줄어들었다가 다시 싼 가격에 매수해서 올라오면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23만 원만 가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맞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에코프로 BM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신호조차도 안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차트예요. 주봉상.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일봉상으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변화의 바람이 살살 일어나고 있고 수급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아까 LG 엔솔이라든가 뭐 이번에도 손실폭이 많이 커졌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이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겁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네, 우량 대형주들 중에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일어날 거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봐주시면 되고 각각 11만 원, 22만 원. 요 가격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때 시점부터는 불타기 매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다 됐네요. 2000년지 대형 우량주 분석 끝. 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어색해. 네. 네, 그 팔방민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팔방민 13번째 시간에는요, 오늘 핫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종목들은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매수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올라왔어요. 장은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왔는데, 요게 원전 수주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전과 또 발전용 가스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MR 뭐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죠. 그래서 이런 쪽을 준비했는데요. 이 핵심 사업을 진행하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솔루션 쪽에 해상풍력이라든가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 ESS까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 플랜트라든가 건설 사업, 뭐 소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재료는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7월이니까 이제 오늘 7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9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막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한전산업은 벌써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라든가 우리기술도 한 20% 넘는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기업 내용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라서 좀 덜 오르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체코의 원전 기대감. 사실 이 프랑스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주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재무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비티의 재무구조가 매출액 자체는 뭐 17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매년 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률. 22년부터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굵직한 수주들을 내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에 관련된 이런 굵직한 수주들을 내다 보니까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런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무겁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거웠죠? 무거웠습니다. 자, 2년 동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네,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등락거듭만 하죠. 등락거듭만 하다가 드디어 뭐가 나타났어요? 주봉고돌이, 주봉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주봉고돌이 돌파가 성공을 했죠. 여기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등락거듭이 되길래 우리도 공략을 했는데 이걸 공략하고 나니까 오늘 흐름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25,000원까지의 매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수주라는 이런 막대한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이 25,000원도 잠깐 아무리 무거운 주식도요. 우리 삼성전자가 왜 거의 8만 원 넘고서 급등하는 거 88,000원까지 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형주라고 못 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대형주라도 충분히 재료를 갖다가 등에 업으면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먼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가 여기까지입니다. 즉 종가상으로 완전히 뚫어버리는 상승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주봉상 패턴은 아주 좋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으로도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이 고점을 오늘 완벽히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뚫어버렸다면 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은 3년 전 매물에 대한 부담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3년 전 매물, 이게 3, 4년 전 매물 아닙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3년 동안 물려있다가 본전 오니까 파는 사람들 그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재료를 등에 업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 재료 때문에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 차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종가상 고점을 주봉이든 일봉이든 다 돌파하고 넘어갔다. 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을 벗었기 때문에 돌파했으니까 25,000원도 가자, 3만원도 가자 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꼬리 잡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상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막강한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2,1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을 줄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이하 가격으로 잘 안 주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매수 추천 이후에 그날 안 주고 상승했다가 다시 또 살짝 밀린다면 추가 하락 시 25,000원 선 전후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 21,100원까지 안 온다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21,100원까지 안 온다면 매수한 것만 가지고 가야죠. 시초가니까 시초가부터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500원까지만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매수한 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고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분들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들은 자율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초가부터 21,100원 선 사이, 만약에 조금 눌림이 있다면 25,500원 선 전후 요 정도까지만 매수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23,000원과 24,000원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요. 2차로 볼 때는 25,000원과 돌파도 보이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제가 표현을 해드렸듯이 25,000원을 돌파하면 30,000원까지도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 쪽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순식간에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생각해주고, 만약에 또 거꾸로 생각해서 원전 수주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 가격을 챙겨놔야 되겠죠. 스탑로스를 걸어놓든가. 그래서 19,800원을 종가상 19,800원을 깨면은 매도하는 것으로 손절가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수주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재료가 소멸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되는 건가요? 이 원전 수주가 되면은 여기까지, 이거 돌파하면서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그 수주가 되면은 이거 돌파하고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순식간에 갈 거예요. 가면은 그때 이제 수익 매도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전까지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주냐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주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날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재료가 나오든 재료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든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독, 댓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투자하세요.